알러지 비염이 또 있으면 이게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비염 치료를 잘해줘야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것도 이제 알러지 비염에 보험이 되거든요.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또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과 치료 방법 말씀해 주시죠.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전혀 이제 몸에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감인 반응을 일으키는 증상을 말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주로 유발하는 물질들을 알러젠 혹은 항원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는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나 꽃가루 아니면 잡초가루 같은 이런 호흡기 항원들이 있고, 또 알러지가 비염 말고도 식품 알러지, 알러지성 두드러기라든지 아토피, 천식 이런 것들도 알러지 질환인데, 두드러기나 이런 것들은 우유, 계란, 생선, 견과류, 새우라든지 갑각이 있을 수 있고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 둘 다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알러지가 있는 사람한테 태어난 아이들이 알러지가 좀 잘 생기고요. 유전적 경향을 좀 가지고 있고, 환경적인 원인으로는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반복적 노출. 환자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두드러기가 됐든 비염이 됐든 처음 접하는 물질에 알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진료실 와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뭘 먹고 두드러기가 생겼다, 예전에는 꽃가루를 들이마셔도 전혀 콧물 같은 거 안 나는데 최근에 그런 거 들이마셨더니 콧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알러지는 절대 처음 접한 물질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번 접했던 물질에 대해서 알러지가 생기는 거죠.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을 이제 노출되거나 외부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지 음식이 이제 알러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흡연 알러지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렸을 때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에 이제 노출되면 면역 체계가 강화돼서 알러지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지금 깨끗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일부러 막 그렇게 하려고 막 세균이나 막 균 같은 걸 노출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고, 예전에보다 지금이 좀 더 깨끗하게 진행하면서 좀 더 알러지가 좀 잘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공기청정기가 혹시 도움이 될까요? 공기청정기가 알러지, 비염, 호흡기 항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알러지 비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카테고리는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꽃가루라든지 개나 고양이 털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헤파 필터가 있는 공기청정기는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개나 고양이 털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알러젠 유발 물질을 걸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걸 유심히 듣다 보니까 뭐 비염기가 살짝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알러지 비염 저는 있었죠.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러지 비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 스스로가 이제 비염을 달고 사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은 어쨌든 의사시잖아요. 네. 전문가로서 치료 방법이라든가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꿀팁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진단이 제일 중요하고요. 알러지 비염이 확실하게 맞는지에 대한 진단은 이제 가족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물질에 노출됐을 때 비염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진찰, 그리고 검사로는 피부에다가 알러젠을 반응시키는 피부 단자 시험도 있고, 피를 뽑아서 보는 마스트라든지 유니캡 검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발 검사는 이제 주로는 알러지 비염에는 많이 안 쓰이고 음식 알러지나 약물 알러지 같은 데 생기는데 좀 실제로 알러젠 의심되는 거를 좀 먹여보는 거죠.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러지가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지내는 곳 상황에 계속 있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는 1년 내내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꽃가루라든지 풀이라든지 잡초가루에 대한 알러지 비염은, 꽃가루는 봄철, 풀은 여름철, 잡초는 가을철에 있어서 그건 계절성 비염이라고 부릅니다. 계절성 비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내가 어떤 항원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좀 그런 것들을 피하면 좋고요. 개털이나 고양이 털 같은 데도 알러지가 비염이 있으면 개나 고양이 안 키우는 게 좋긴 합니다.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알러지 비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구강호흡도 많이 해서 조금 얼굴에 구조 변형도 좀 생기고, 다크서클, 이 알러직 샤이너라고 부르는데, 다크서클이 피곤해서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린 애들한테 다크서클 있는 거는 알러지 비염하고 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구강호흡을 자꾸 하게 되면 입이 좀 튀어나오고 구강 구조의 변형이 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알러지 비염이 또 있으면 이게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비염 치료를 잘해줘야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거에 대해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성인들은 호흡이 잘 돼야 또 골프가 잘 쳐집니다. 스포츠 같은 거에도 비염이 좀 있으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염 치료 잘해주면 도움이 되는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비염 증상이 심하진 않아요. 집에서 주로 하는 거는 유럽 알러지 학회에서 인증하는 침구가 있습니다. 알러지 예방 침구. 도움이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몰라서 그런 것들로 침구를 바꿨고,
실제로 헤파 필터가 있는 진공 청소기나 이런 것들로 청소를 좀 자주 하고 침구들을 자주 삶고 빨고 베갯니도 자꾸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요. 진먼지 진드기 한해서는. 근데 이제 고양이 털이나 개털이나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그건 피하는 게 좋고, 많이 힘들면 항히스타민제라든지 편하게 드시면 좋고요. 유코트리엔 조절제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알러지 비염에 보험이 되거든요.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코에다 직접 뿌리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먹으면 부작용이 좀 있는데, 이런 토피컬 스테로이드, 국소 작용 스테로이드는 그렇게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해줘도 좋습니다. 저는 요새는 예전만큼 심하진 않아서 약을 막 매일 먹진 않는데, 많이 힘들고 그러면은 경구 스테로이드제랑 항히스타민제를 먹을 때도 있고 코에 뿌리는 걸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매일매일 심할 경우에는 항히스타민 유지하면서 코에 뿌리는 것들을 계속 뿌리면서 지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